이번 시간에는 학교에서 만월산 가는 길에 만난 봄빛 가득 머금은 친구들을 소개할게요. 소개 내용은 도서 숲과 들을 접시에 담다, 내가 좋아하는 나무, 풀이 좋아, 풀꽃과 친구가 되었어요를 참고했고 위키백과 네이버 검색 내용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봄 친구들의 모양과 빛깔 등을 선생님과 함께 자세히 살펴봅시다. 지금 보이는 꽃은 무슨 꽃인가요? 여러분이 잘 아는 꽃이지요? 민들레꽃의 꽃씨와 애벌레도 볼 수 있네요. 와, 봄의 요정들이 여러 친구들을 부르는 모습이 보이네요. 여러분도 봄의 요정이 손짓하는 모습과 따사로운 소리가 들리나요? 이렇게 노랗게 피었던 민들레들이 하얀 갓털, 관모를 피어 올렸어요. 민들레 갓털을 손가락으로 잡아서 뽑아보면 아래쪽이 길쭉하고 까만 것이 붙어있는 것이 바로 씨앗이에요. 민들레 꽃이 피었을 때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그만 꽃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송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하나 열매를 맺은 것이 민들레 홀씨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지요? 민들레는 꽃을 피우기 때문에 민들레 홀씨라는 말은 맞지 않아요. 오히려 민들레 꽃씨 또는 민들레 홀씨라고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합니다. 보랏빛 제비꽃이 보이나요? 제비꽃은 꽃 모양이 하늘을 훨훨 날아다니는 제비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또 제비가 돌아오는 3월 삼진날에 꽃이 핀다고 해서 제비꽃이라고 부른대요. 제비꽃은 생명력이 강하고 번식력이 좋아요. 제비꽃은 벌이 없어도 혼자서 가루바지를 하는데 참 신기하죠? 그런데 친구들은 알고 있나요? 제비꽃이 있는 곳에는 개비집이 있어요. 개미가 제비꽃씨를 물어다 구멍에다 놓으면 그곳에서 제비꽃이 피어난답니다. 그러고 보니 개미와 제비꽃은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가고 있네요. 질경이에요. 질경이는 길바닥에서 사람들에게 밟혀도 모습만 흐트러지고 죽지 않아 질기고 질기다 해서 질경이라고 부른답니다. 질경이를 뿌리채 파내면 좋은 제기가 되어서 옛날에는 이것으로 제기차기도 했어요. 질경이 꽃대가 나오면 꽃대를 뽑아서 꽃씨름도 했다고 합니다. 다음 달엔 숲놀이를 가서 질경이 꽃대를 뽑아서 꽃씨름도 해봐요. 참, 질경이와 냉이, 지친개 이런 것들은 줄기가 나와서 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뿌리에서 직접 나온 뿌리잎이에요. 이런 식물을 로제트 식물이라고 해요. 이렇게 땅에 붙어 겨울을 나면 바람을 피하기도 좋고 햇볕도 고루 받을 수 있으며 땅의 열기도 받을 수 있고 뿌리가 어는 것도 막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질경의 뿌리잎은 땅의 방석처럼 딱 달라붙어 있는데 서로 겹치지 않게 배려해서 잎이 나와요. 옆에 있는 잎이 햇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지요? 여러분도 질경이 잎처럼 주변 사람들을 서로 배려하는 생활을 하면 정말 따뜻한 세상이 되겠지요? 냉이 보이나요? 냉이는 봄나물 가운데 으뜸이라고 하지요. 뿌리째 캐서 먹는데 꽃이 피게 되면 냉이가 질겨져서 먹을 수가 없대요. 냉이는 입맛 없고 나른한 봄날에 입맛을 돋워주어서 일부러 밭에 냉이를 심는다고 합니다. 뿌리 잎은 열매가 맺히면 시들어서 점점 사라져버려요. 봄에 뿌리 가운데에서 줄기가 올라오고 이렇게 자라서 5월이면 꽃이 핀답니다. 열매가 보이나요? 열매 모양이 무슨 모양인가요? 그래요, 하트 모양이네요. 여러분도 길가에 핀 냉이꽃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꽃다지는 길가나 밭둑에서 흔하게 자라는 식물인데
꽃이 다다다닥 붙어 있다고 해서 꽃다지라고 한답니다. 꽃다지를 자세히 보면 솜털이 보송보송 나 있는데 2~3살 어린아이의 뽀송뽀송한 살 같아요. 세상 밖으로 나온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엄마 젖무덤에 붙어 평온하게 누워있는 것처럼 꽃방석을 빙 둘러 난 잎과 찬바람을 견디기 위해 뽀송한 털을 세운 모습이 매우 사랑스러워요. 꽃다지는 나물로도 먹을 수 있고 꽃다지 씨는 기침과 가래를 멈추게 하고 오줌도 잘 나오게 한대요. 꽃다지 열매를 자세히 살펴볼까요? 냉이 열매는 하트 모양이었는데 꽃다지 열매는 작은 국자 모양처럼 보이네요. 참, 꽃다지 잎을 위에서 보니 꽃잎 애기똥풀 보이나요? 애기똥풀은 풀줄기를 눌러보거나 자르면 노란 즙이 나오는데 이것이 마치 애기똥과 같아서 애기똥풀이라고 합니다. 애기똥풀은 봄부터 가을까지 끊임없이 피고 지는데 봄에 피는 꽃이 가장 예쁘답니다. 꽃이 지고 나면 유채나 무처럼 씨앗 주머니가 매달리는데 그 안에 까만씨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흙에서 갓 돋아날 때는 쑥하고 비슷하지만 자라면서 달라진답니다. 쑥에 비해 잔털이 많은 것으로 구별할 수 있어요. 애기똥풀 열매를 까면 흰 부분에 엘라이오좀이라는 것이 있는데 개미가 이것만 먹고 까만 씨앗은 주변에 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까만 씨앗이 있는 주변을 보면 개미집이 많아요. 여러분도 애기똥풀 근처에서 개미집을 찾아보세요. 이것은 큰 개불알풀이라고 해요.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하듯이 큰 개불알풀에 꽃이 피면 봄이 온다고 해서 봄까치꽃이라고 새롭게 거쳐 부른답니다.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봄이 끝날 무렵까지 꽃은 한 송이 한 송이 차례로 저녁에는 져버리고 그 다음날 꽃이 피어나는 하루살이 꽃입니다. 줄기는 밑동에서 갈라져 많은 가지를 지면서 옆으로 누워가며 피어납니다. 꽃은 잎 겨드랑이로부터 한 송이씩 피어나는 연보랏빛 4개의 꽃잎으로 이루어집니다. 줄기와 잎에는 부드러운 털이 많답니다. 봄까치꽃, 큰 개불알풀과 생김새가 닮은 곳이 있어요. 바로 광대나물입니다. 광대나물은 줄기가 네모지고 꽃이 잎 겨드랑이에서 여러 개씩 돌려난답니다. 광대나물 꽃은 대부분 보랏빛의 얼룩점이 있어요. 광대나물이 피어있는 곳에는 애기똥풀과 제비꽃도 가득 피어 있습니다. 광대나물 씨앗에 엘라이오좀이라고 하는 냄새를 풍기는 방향제가 붙어 있대요. 이 냄새가 개미를 끌어모은대요. 개미들은 씨앗을 물어 자기 집으로 가져가서 퍼뜨립니다. 이 방향제는 애기똥풀과 제비꽃 씨앗에도 있답니다. 땅에서 잘 자라는 꽃잔디예요. 멀리서 보면 잔디 같지만 아름다운 꽃이 피기 때문에 꽃잔디라고 해요. 그리고 꽃이 페랭이꽃과 비슷하고 지면으로 퍼지기 때문에 지면 페랭이꽃이라고도 부른답니다. 맹문동은 보리와 비슷한 수염뿌리가 있고 부추의 잎과 비슷하며 겨울에도 살아있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맹문동 꽃은 연한 보라색으로 6월에서 8월에 피어요. 열매는 10월에서 11월에 익으며 둥글고 푸른색을 띠다가 껍질이 벗겨지면 검은색 종자가 되는데 이것이 익으면 검게 변하고 잎은 겨울에도 푸르게 남아있어서 화단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식물입니다.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토끼풀이에요. 유럽에서 나는 풀이었는데 토끼, 소, 염소 먹이로 쓰려고 들여왔다가 우리나라 전체에 퍼졌다고 해요. 이런 식물을 귀화식물이라고 해요. 동그란 잎이 3장씩 달리는데 드물게는 4장이 달리기도 하지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네잎클로버라고 해요. 이 토끼풀을 이용해서 화관, 팔찌, 반지, 목걸이를 만들어서 소꿉놀이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서 놀이해보세요. 자운형은 자줏빛 구름처럼 아름답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운형 꽃은 자줏빛이 많은데 가끔 꽃도 피어요. 남쪽 지방에서는 거름으로 쓰려고 많이 키운다고 합니다. 초를 보니 무엇이 먼저 떠오르나요? 비빔밥에 올려 먹은 계란 후라이와 모양이 같지요? 그래서 계란꽃이라고도 부른답니다. 이것은 꽃말이에요. 꽃말이라는 이름은 꽃대의 윗부분이 말려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에요. 꽃은 4월에서 7월에 피며 꽃의 중심부에는 벌레를 유인하기 위해 노란색을 띠고 있고 어린 잎을 비비면 오이 냄새가 난답니다. 여러분도 한번 냄새를 맡아보세요. 봄맞이꽃입니다. 볕이 잘 드는 산기슭의 풀밭이나 밭둑에서 자라는데 몸 전체에 털이 나 있고 잎은 방석 모양으로 촘촘히 뭉쳐난답니다. 꽃은 4월에서 5월에 흰색으로 피는데 잎 사이에서 여러 개의 꽃줄기가 나와 우산형 꽃차례를 이룹니다. 꽃잎이 5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개의 꽃뿌리가 깊게 갈라진 것이에요. 꽃 안쪽은 곤충을 불러 모으기 위해 노란색을 띠고 있고 열매는 꽃받침에 쌓인 채로 익으며 5개로 갈라져요. 참, 봄맞이꽃은 말려서 차로 마시기도 한답니다. 쑥 줄기에는 능선이 있고 거미줄 같은 털로 덮여 있어요. 쑥은 먼 옛날부터 약초 및 식용식물로 알려져 왔음을 단군 신화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환웅이 사람이 되고자 하는 곰에게 신령스러운 쑥과 마늘을 주어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해를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것이라 일러주어서 이를 지킨 곰은 무녀가 되었어요. 나중에 환웅과 결혼하여 낳은 아들이 당군이라는 설화에서 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친구들, 쑥하면 쑥떡이 떠오르죠? 쑥떡을 정말 좋아했던 중국 두 나라의 유황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유황은 너무 방탕한 생활을 해서 이것을 걱정한 신하들이 3월의 첫 뱀날 쑥떡을 바쳤대요. 유황은 그 맛이 너무 좋아 칭찬하면서 혼자 먹을 수 없다고 종묘에 이 떡을 바쳤는데 글쎄 그 해에 나라가 크게 태평해서 3월 삼진날에 쑥떡을 해먹는 풍습이 생겨나게 되었대요. 특히 삼진날에 쑥떡을 해먹으면 오래 살 수 있고 나쁜 기운을 쫓아낸다고 해서 쑥을 뜯어다가 찹쌀가루와 섞어 만든 쑥인절미를 만들어 먹었답니다. 봄에 만난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했나요? 봄의 요정님들이 이 친구들의 변화를 위해서 잠도 못 자고 애쓰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봄의 요정님을 응원해 줄 수 있을까요? 그럼 다음 달에 이 친구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장했을지 기대하며 우리 친구들도 건강하게 지내세요.